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실전 4주 통변 연속 강의 100-3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4주 명조를 가지고 원칙에 준해서 차분하게 한번 주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 신축, 모인, 갑인으로 알려진 이 명조는 축월의 무토입니다. 축월의 무토는 화목을 중화용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천간에 용신인 화가 있고 또 화를 돕는 목이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화목의 용신의 근이 되는 인묘, 사오미, 술토라는 지지오행이 있어 주길 바랍니다. 본 명조에서는 천간에서는 시간의 간목이 보입니다. 희신입니다. 용신인 병정화가 사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인묘, 사오미, 술 중에 두 인목과 연지의 묘목이 보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사주 천간의 인성이와 주모로 인해서 시간에 있는 이 간목은 화생목, 불의로 화기로 인해서 엄동설안의 간목이 매우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주에서는 신금이라는 상관이 두 개가 연월간에 매우 강하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글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병화보다는 정화를 더욱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더 좋을지 몰라도 연월간의 상관을 다스린다는 측면에서는 정화가 더욱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상관과 관이 동시에 천간에서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물론 상관은 기구신에 해당되고 편관 간목은 희용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만약에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었다면 상관, 견관의 사주에 적용되어 버립니다. 이 사주도 그러면 상관, 견관으로 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관, 견관이라면은 관이 용신 또는 희신이고 또 그 관을 극하는 상관 또는 식신이 기구신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음과 양과 양, 즉 경금이 간목을, 신금이 을목을 극할 때 가장 상관 또는 식신으로부터의 그 공격이 극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관, 경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에서 음과 음이 극하거나 양과 양이 극하는 외에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명조에서는 신금 상관이 직접적으로 간목 편관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신금의 겁재인 경금이 운에서 만난다면은 시간에 있는 간목은 아주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이 사주에서는 아주 아쉬운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의 흐름을 보면은 초년에 이민 계묘가 왔고 그 다음에는 갑진 을사. 자, 요 과정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기다리던 불이 병모 정미 대운이 이 사주에서 만났을 때 신금이 매우 강한 신금 두 개와 병화가 병신합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간목이 병화를 생해주고 병화가 간목을 생해주는 가운데 오화라는 뿌리와 함께 왔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는 임목이라는 두 글자가 오화와 함께 지지의 뿌리 역할을 해주고 있을 때 병신합이 일어났습니다. 초골의 신금은 이 사주가 존재하는 한 시작부터 강한 오행입니다. 항상 주도적으로 신금이 병화와 합을 해서 병신합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겠지만은 이 병화 또한 원국에 있는 간목의 생을 받고 원국에 있는 두 임목과 대운에서 따라온 오화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는 병화와 신금이 대등한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왔는 정미대운은 이 사주에서 가장 반기는 정화운이 미토와 함께 왔습니다. 물론 미토는 충미충을 하고 있지만 이 미토가 원국에 있는 두 임목과 묘목과 함께 동시작용을 하다 보면은 충미충만을 갖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충을 한다고 해서 이런 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임목과 지지에서 다른 중화 오행에 해당되는 화목 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주 전체로 본다면은 이 사주는 간절히 간목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불을 기다려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바로 40일 병모대운과 정미대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신대운이 왔는데 지금 나이가 68세이기 때문에 61세부터 70세에 이르는 이 무신대운 안에 해당됩니다. 이 운은 축월에 신금이 등장했고 이 신금은 사주에서 간목희신의 뿌리가 되는 두 임목을 동시에 인신충을 통해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대운입니다. 만약에 이 간목이 두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주 허망하게 됩니다. 엄동설안의 간목이 일점 화기가 없기 때문에 한기에 노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런 대운에서 기해년이 지나고 경자년 그리고 신축년을 내다본다면은 세운이기는 하지만은 경자 신축에서 왔는 경금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금은 축월의 경금이 자수와 함께 와서 무인대운의 신금이 두 임목을 무력화시키고 간목을 위태롭게 해놓은 상황에서 다시 경금이 식신이 그대로 평관을 극해버립니다. 이 경자 신축 이 두 해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위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주의 중화가 동시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목을 경금이 극을 하고 이 간목의 뿌리는 이미 대운의 신금으로부터 손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설사 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을 지켜주는 축월의 간목을 지켜주는 임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주가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관찰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의 사주라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주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봤을 때 사주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은 않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는 특히 재성이 초월의 개수로 암장되어 있지만은 가시적으로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성조차도 훗날 인신충을 맞으면은 크게 훼손을 당하고 또 암장되어 있는 병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할 때는 그 구성이 좋다 나쁘다 또는 운이 좋다 나쁘다는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주라도 그 사주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좋다 나쁘다는 표현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구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 두 상관이 관을 항상 노리고 있는데 경금 하나만 와도 간목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화나 정화가 와서 목화 상생하는 즉 관인상생의 틀을 갖춘 가운데 상관 하나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시신을 용신 없이 위태롭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천간에서 정화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어떤 편견도 개입시키지 말고 글자가 움직이는 생과 극의 동태를 있는 그대로 풀어봄으로 인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주 추명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조명을 해보았는데 이 사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눈앞에 보여져 왔고 삶의 대부분이 노출되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사주는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사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공부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